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울기라도 하려고 경멸이 섞인 목소리가 이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전부였던 최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쳐 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낯설고 잔인하게만 보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쳐다봐도 소용없어. 이게 현실이야, 서연아.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 넌 그냥 나를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다. 절망과 배신감에 휩싸인 서연은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스카이 라운지 바였다. 화려한 야경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이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듯했다. 그녀는 독한 위스키를 영어푸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3년간의 사랑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그녀의 노력이 담긴 프로젝트 기획안까지. 최민주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렸다. 그때였다. 혼자 마시는 술은 몸에 해롭습니다.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잘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은 단연 돋보였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상관 마세요. 그녀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남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바텐더에게 무언가를 주문했고 곧이어 서연의 앞에 향긋한 칵테일 한 잔이 놓였다. 이건 제가 사는 겁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지도 그녀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옆에서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취기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 빼앗긴 꿈, 그리고 이제는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남자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을 빼앗기고도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그의 말이 그날 밤 서연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 발을 나온 그들은 밤거리를 걸었다. 술에 취한 서연의 걸음이 비틀거리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의 단단한 팔과 은은한 향수 냄새에 서연은 잠시 현실을 잊었다. 이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위험했다. 결국 그들의 발걸음은 한 호텔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이 남자라면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위험한 믿음. 그날 밤 그들은 이름도 직업도 모른 채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다음 날 아침 따가운 햇살에 서연은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난밤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젯밤 당신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간결한 문장이었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메모지를 구겨버렸다.
하룻밤의 인연. 그래, 그걸로 좋겠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어제의 비참한 현실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오늘은 회사의 새로운 전략본부장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모두들 새로운 상사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엉망인 몰골을 애써 감추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전 직원이 회의실로 소집되었고 사장의 소개와 함께 한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새로 부임한 전략기획본부장 강지훈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단상 위에서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서 있는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어젯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 남자였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이 시선을 거두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부터 이서연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그의 차가운 시선만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 없이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단호하게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고 그 누구도 그가 바로 어젯밤 한 여자와 충동적인 밤을 보낸 남자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정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최악이었다. 차라리 그가 자신을 비난하고 해고해버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봐 이서연 씨. 바로 그때 최민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혼란을 깨고 들어왔다.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다. 새 본부장님 오셨다고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이거나 정리해. 오늘까지. 그것은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잡무였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의 교묘한 괴롭힘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동시에 그녀를 짓밟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와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후에 각 팀 팀장들과 신임 본부장의 첫 회의가 소집되었다. 서연은 회의실 밖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강지훈의 모습은 어젯밤 그녀가 알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 분기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였다. 마침내 최민준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그가 발표하는 기획안은 서연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다. 단지 몇몇 단어와 디자인만 교묘하게 바뀌어 있을 뿐이었다. 민준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팔짱을 낀 채 그를 응시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고, 저 남자는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나자 민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칭찬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잠시 동안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입을 연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이게 최선입니까?
최민준 팀장. 그의 질문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네, 아예. 현재 우리 팀에서 민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수익 모델은 추상적이고 핵심 타겟층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며 리스크 관리는 아예 고려조차 되어 있지 않군요.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그는 기획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알맹이가 없는 기획안입니다. 이런 수준의 보고서로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세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의 야망이 담긴 결과물이 모두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면서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몰려왔다. 강지훈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그날 오후 서연은 사내 메신저로 호출을 받았다. 발신인은 전략기획본부장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본부장실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최소한의 가구 먼지 하나 없는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삭막한 풍경. 서연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만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낯선 상사의 눈빛이었다. 이서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최근 6개월간의 인사평가 기록을 봤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평가가 좋았는데 최근 들어 성과가 급격히 떨어졌더군요. 그의 지적은 정확했다. 민준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가 교묘하게 그녀의 공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 앞에서 지난밤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저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서연 씨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오늘 회의에서 최민준 팀장이 발표했던 기획안 문제가 많다는 건 이서연 씨도 잘 알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획안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의 말에 서연은 눈을 의심했다. 금요일까지는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녀의 표정을 읽은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혹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연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훈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나가보세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서연은 굴욕감과 막막함을 안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나온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금요일까지 사흘 안에 최민준의 기획안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라는 과제.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명백히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스스로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서연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아닌 기이한 오기가 서려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최민준에게, 그리고 어쩌면 강지훈에게 자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지시받은 대로 민준이 과거에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하던 숫자와 보고서의 나열 속에서 서연은 점차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부풀려진 성과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몇 협력업체와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까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과제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민준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왜 그는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것일까?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일단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연이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에 몰두하자 최민준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먹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뭐 대단한 거라도 하는 모양인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결국 시간 낭비일 테니. 그는 비아냥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민준의 불안은 곧 비열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날 오후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그녀의 컴퓨터로 접근했다. 주변을 빠르게 살핀 그는 능숙하게 그녀의 파일을 열었다. 그녀가 며칠간 정리한 분석 자료와 비리 증거들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범인은 단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연이 새로운 본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글쎄 둘이 원래 알던 사이라나 봐. 어쩐지 최 팀장님 기획안만 유독 까더라니 민준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그는 서연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강지훈의 명성에도 흠집을 내려고 했다. 서연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마감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그녀는 절망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마감일 바로 전날 밤. 사무실에는 서연 혼자 남아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공간은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텅 빈 모니터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등 뒤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막 퇴근하려던 참인 듯 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텅 빈 사무실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의 책상 위 텅 비어있는 커피잔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피곤할 땐 커피보다 따뜻한 차가 나을 수도 있죠. 그는 몸을 돌려 탕비실로 향하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팔에 걸쳐있던 코트 자락이 그녀의 책상 위 커피잔을 쳐 넘어뜨렸다. 아차. 그가 낮은 탄식을 뱉으며 급히 휴지를 뽑아들었다. 쏟아진 물은 다행히 서류를 적시지는 않았다. 그가 허리를 숙여 젖은 책상을 닦아주는 동안 서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철저해서 모든 작업물은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되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은 서연의 귓가에 천둥처럼 박혔다. 그는 젖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죠.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그리고 그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그가 한 말.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다. 명백한 힌트였다. 클라우드 서버.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클라우드 동기와 폴더. 그곳에 모든 것이 있었다. 삭제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작업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적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내민 기묘한 구원의 손길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복원된 파일은 단순한 백업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불씨이자 방역의 신호탄이었다. 이서연은 밤을 새워 컴퓨터 앞에 앉았다. 피곤함도 잊은 채 그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복원된 로그 기록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그녀의 컴퓨터에 접속한 시간 파일을 삭제한 기록까지.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복원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민준이 담당했던 과거 프로젝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컨설팅 비용.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지는 공교롭게도 경쟁사의 자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은 단순히 그녀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의 기밀 정보와 자금을 경쟁사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쟁사의 회장은 바로 최민준의 아버지였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리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재허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진실이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폭로해버릴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다. 최민준 부자의 권력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막강했다. 그녀는 딜레마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자니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침묵하자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듯한 강지훈의 의도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그가 과연 자신의 편이 되어줄까? 아니면 그 역시 자신을 이용하고 버릴 또 다른 최민준은 아닐까? 다음 날 뜬 눈으로 밤을 샌 서연은 마감 시간 직전에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2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나는 최민준의 기획안의 문제점과 대안만을 담은 공식적인 보고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첨부한 비공식 보고서였다. 그녀는 비공식 보고서를 손에 든 채 본부장실로 향했다. 그를 만나 직접 그의 의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그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회장, 10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조금씩 무너뜨릴 겁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최 회장이라면
최민준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10년 전 강지훈의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그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지훈은 처음부터 최민준을 노리고 이 회사에 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장기 말이 된 것이었다. 그 순간 통화를 마친 지훈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녀가 거기 서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보고서는 다 됐습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서연은 황급히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강지훈과 마주쳤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엘리베이터 벽의 숫자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전달하지 못한 비공식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때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실은 그가 말했다.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진실은 올바른 사람에 의해 올바른 타이밍에 드러났을 때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죠. 그의 말은 조언이자 경고이며 동시에 은밀한 지시였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때를 기다리라는, 예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는 먼저 내리며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오늘 보고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가 던진 칭찬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미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잠시 더 서 있었다. 손에 든 보고서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좋든 싫든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위험한 복수극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공범이 되어버렸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이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깨달았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무기를 쥐어주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은 자신이 결정해야 했다. 섣부른 폭로는 최민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의 말대로 지금은 올바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만든 비공식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공식 보고서의 곳곳에 폭탄을 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리스크 관리 항목에 그녀는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문제라는 소제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최민준이 자금을 빼돌린 유령 회사를 데이터에 근거한 의심 사례로 슬쩍 언급했다. 그것은 고발이 아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영상의 위험 요소로 포장되었다. 또한 경쟁사 동향 분석 부분에서는 최근 경쟁사의 신규 프로젝트가 자사의 미공개 데이터와 기이할 정도로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그녀는 모든 폭탄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이라는 포장지로 감쌌다. 마침내 수정된 최종 보고서를 들고 그녀는 다시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강지훈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시선이 그녀가 심어놓은 폭탄 부분에 다다를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잠시 멈추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보고서를 다 읽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서 처음으로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놀라움과 만족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가 심어놓은 항목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서연 씨. 그의 질문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분석과 그 근거를 설명했다. 그녀의 답변이 끝나자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암묵적인 계약서에 찍는 도장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기획안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에서 이서연 씨가 직접 발표하도록 준비해요.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사회에서의 발표는 보통 팀장급 이상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주는 보상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선 플레이어였다. 강지훈이라는 킹의 비호 아래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게 된 퀸.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시 그날 밤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의 꿈은 파편적이지 않고 훨씬 더 선명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바, 그리고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강지훈. 꿈속에서 그녀는 그와의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자신의 꿈을 도둑맞았다고 울먹였다. 제가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훔쳐서 자기 것인 양. 그녀의 말에 꿈속의 지훈은 이렇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꿈을 도둑맞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죠.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 자신도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처럼. 하지만 빼앗긴 꿈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그런 꿈을요. 그는 그녀의 술잔에 위스키를 채워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였을까? 그녀가 그에게 그토록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하룻밤의 충동적인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유일하게 이해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꿈은 그들이 나눈 짧은 입맞춤에서 끝이 났다. 서연은 새벽녘에 잠에서 깼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매만졌다. 꿈속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강지훈.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냉혹한 상사이자 동시에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준 유일한 남자였다. 이 복잡한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사회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서연이 심어놓은 위험 요소들은 이사들의 주목을 끌었고 강지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부 시스템 점검 및 프로젝트 재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의 진짜 목표를 숨긴 채 그는 회사를 위한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며칠 뒤 강지훈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핵심 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내부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열겠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고질적인 무사한 일주의를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그의 선언에 사무실은 술렁였다. 그는 2개의 경쟁팀을 발표했다. 첫 번째 팀의 리더는 놀랍게도 최민준이었다. 이사회에서의 굴욕 이후 입지가 좁아졌던 그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기회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2번째 팀이 누가 될 것인지에 쏠렸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팀의 팀장을 호명한 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2번째 팀의 메인 발표는 기획팀의 이서연 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했다. 평사원인 서연을 프로젝트의 핵심인 메인 발표자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파격이었다.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회사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료들의 의심과 질투가 담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 모든 시선을 받아냈다. 이것이 강지훈이 준비한 무대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발표라는 영역에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자신을 통해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잔인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경쟁 준비가 시작되자 강지훈의 노골적인 편애가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이 속한 팀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다. 그는 테스트 목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회사가 거액을 주고 막 구독하기 시작한 프리미엄 시장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그녀의 팀에게만 부여했다. 또한 그는 참고 자료라며 과거 회사의 성공 및 실패 사례가 담긴 대외비 데이터를 넘겨주었다. 그 안에는 최민준이 과거에 실패했던 프로젝트의 미공개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팀에게 승리를 위한 모든 무기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쥐어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짰다. 그녀의 기획안은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 최민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완벽한 카운터펀치로 설계되었다. 덫이 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낀 최민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고 있던 서연에게 접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비굴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우리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낡은 수법을 꺼내들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도 있었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려야겠어. 서연은 아무런 대답 없이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에 그는 더욱 비굴해졌다. 감성파리가 통하지 않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음흉하게 변했다. 새 본부장님이 널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그의 말에는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를 의심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녀를 위협했다.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지면 회사 생활 힘들어질 텐데. 여직원이 실력도 없이 상사랑 붙어먹어서 승진했다는 소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틀렸다. 서연은 더 이상 그의 협박에 흔들리는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소문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내 걱정이나 잘하는 게 어때, 팀장님? 그녀는 팀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그의 굳어진 얼굴을 지나쳐 자신의 자리로 돌아 발표를 하루 앞둔 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래층 어딘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의 한 구석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서연이 그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15년 전의 풍경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 강현수는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정직하고 열정적인 사업가였다. 그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곁에는 최광길이라는 동업자가 있었다. 바로 최민준의 아버지였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과 화려한 언변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회사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를 개발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최광일의 치밀한 연극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 기술의 핵심 자료를 모두 빼돌렸고 회사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옮겼으며 핵심 연구원들까지 매수했다. 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사는 이미 빈겁대기만 남은 상태였다.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어린 지우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집과 회사는 빚쟁이들에게 넘어갔고 평생의 꿈이 사라진 아버지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그저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럴 리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그는 최광일이 아버지의 기술로 세운 회사 글로벌 테크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저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그날 이후 강지훈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독하게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에 갔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으며 괴물 같은 실력을 키웠다. 그의 모든 경력과 인맥은 언젠가 최광일의 목을 겨눌 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최광일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아들 최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민준을 파헤치던 중 놀랍도록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타인의 재능과 노력을 훔쳐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리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었다. 그때 그의 조사망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걸려들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연인이자 그가 최근에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자료를 보며 기이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재능이 있었고 사람을 믿었으며 그리고 배신당했다. 그날 밤 그가 스카이라운지에 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최민준이 그곳에서 사업상 접대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동태를 살피러 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최민준은 없었다. 대신 혼자 앉아 절망에 빠진 채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녀를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생각했다. 최민준을 무너뜨릴 가장 효과적인 무기.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계획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처에 공감했고 그녀의 아픔의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그날 밤의 일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차가운 계획 속에 예기치 않게 피어난 뜨거운 충동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에게도 정의를 되찾을 기회라고 합리화했다.
강지훈은 다시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장기말을 체스판 위에 올렸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판을 흔들고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길고 긴 복수극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진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주사위는 그녀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발표가 열리는 대강당은 회사의 모든 임원과 핵심 인력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발표의 결과가 단순히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회사 내 권력 구도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서연은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녀의 시선은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있는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청중을 사로잡으려 했다. 그가 발표하는 내용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 온갖 미사여구와 긍정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본질은 서연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비틀고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발표를 하는 내내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간간히 서연을 곁눈질했다. 마치 내 아이디어는 이제 완벽히 내 것이 되었다고 속삭이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경쟁의 승자이며 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최민준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강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발표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서론 없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시장의 냉정한 현실부터 제시했다. 강지훈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기획안이 가진 허점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완벽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기획안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험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앞서 최민준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단기적 성과 모델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임원들도 점차 그녀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획안은 단순히 이상적인 청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당장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발표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지막 챕터, 프로젝트 핵심 리스크 분석.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워졌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컴퓨터 접속 로그 기록이었다. 특정 IP 주소에서 그녀의 작업 파일이 무단으로 삭제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바로 최민준의 자리였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이야.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도였다. 또한 저희는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에서 특정 컨설팅 업체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과 그 돈이 결국 경쟁사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강당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임원들은 경악했고 동료들은 최민준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최민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짓이라고. 바로 그때였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강당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그는 단상으로 걸어나오며 말했다. 방금 제기된 의혹은 우리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는 최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즉시 감사팀은 최민준 팀장의 모든 업무 권한을 정지하고 그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압수하여 정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십시오. 보안팀은 최민준 팀장을 대기실로 안내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시키기 바랍니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절대적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망연자실한 표정에 최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한때 회사의 유망주였던 그의 경력과 인생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통쾌함과 함께 지독한 허탈감이 몰려왔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영웅이 된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얼굴로 상황을 정리하는 강지훈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최민준이 회사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 회사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감사팀의 조사를 통해 그의 비리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회사는 그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의 아버지인 최광일 회장의 회사 역시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의 영웅이 된 이서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동료들은 그녀를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인정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하고 공허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음을 아는 사람은 그녀와 강지훈뿐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소동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던 금요일 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고 사무실에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서연은 강지훈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잠시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딱딱한 평소 말투와는 미묘하게 다른 정중한 요청이었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위스키가 담긴 잔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스카이라운지 배서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잔 하나를 건넸다. 서연은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사무실 안에는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와 두 사람의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기대어 섰다. 이서연 씨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15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의 무게는 고스란히 서연에게 전달되었다. 그녀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입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최광일과 그의 아들에게 복수하는 것. 그것이 내 지난 15년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다 당신을 발견했죠. 최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를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무기. 그의 솔직한 말에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 뵈서 당신에게 접근했던 건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내 계획의 일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다.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눈 속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분노와 슬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날 밤의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론 압니다. 내 감정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내 행동은 당신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내 복수심이 우리의 만남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강철 같던 남자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당신을 내 위험한 복수극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이제 나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정의를 되찾았죠.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텅 빈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나를 용서하든 아니면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든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복수극의 인질이 아니니까. 그의 말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손에 든 잔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남자가 동시에 자신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한 남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의 대답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이 끝난 후 사무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2 사람의 얼굴 위로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서연은 텅 빈 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분노 연민 고마움, 그리고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기대도 강요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는 담담함만이 있었다. 그 모습의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도 당장 밀어낼 수도 없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이해할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요. 그것은 거절도 승낙도 아닌 대답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대답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3달의 시간이 흘렀다. 회사에 불어닥쳤던 거대한 폭풍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최민준의 사건은 업계의 큰 스캔들로 남았지만 강지훈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서연은 그 사이 기획 1팀의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에
처음에는 뒷말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최민준에 대한 미련이나 분노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채워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도움 없이도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강지훈 역시 변했다. 15년간 그를 지배했던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살기가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엄격하고 유능한 본부장이었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공허함을 어렴풋이 느끼곤 했다. 그는 마치 긴 전쟁을 끝낸 장수처럼 보였다. 3달 동안 그와 그녀의 관계는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나누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할 뿐이었다. 약속처럼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고 묵묵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아주 짧은 순간들,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종종 생각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는 그녀를 가장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그들의 시작은 거짓과 복수로 얼룩졌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하고 공감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이었다. 서연은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로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딱딱한 슈트 대신 부드러운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사가 아닌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연 팀장님, 그는 습관처럼 그녀를 부르다가 이내 말을 고쳤다. 아니 서연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작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용기를 내어 덧붙였다. 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신청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첫 데이트처럼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서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묘했던 첫 만남과 위험했던 공조, 그리고 그의 고백까지.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완벽한 시작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작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과거나 시작이 아닌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였다. 서연은 그를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상처와 용서, 이해와 기대. 그 모든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미소였다. 강지훈 역시 그녀의 미소를 보며 마주 웃었다.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